2022 이민년이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23 개묘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강원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양한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어제에 이어 2022 강원 핫이슈, 오늘은 6월 지방선거와 지역 내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선 제안으로 최문순 도적이 막을 내리면서 무주공산이 된 강원도지사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도 있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된 강원도의 정치 지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지사에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은 보수 후보인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진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12년 만에 도정 교체를 강조한 만큼 향후 강원도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소연 기자, 이번 지방선거 강원 지역은 좀 어땠습니까? 네, 강원도지사 선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김진태, 이광재 두 후보가 경합을 벌인 끝에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54.07%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12년 만에 도정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취임 6개월째인 김진태 지사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강릉 테슬라 아시아 공장 유치를 적극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철원 6개 지역을 보면 춘천과 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 군수가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인데요. 특히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가 당선됐던 홍천과 양구에서 권력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네, 또 이번 지방선거만의 특징도 있었죠. 나이대가 상당히 젊어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지역 광역 기초의회에도 2030 정치인이 상당수 탄생했는데요. 강원도 의회에는 2030 의원 5명이 당선됐고, 원주, 화천 등 시군의회에도 총 11명이 당선됐습니다. 총 16명의 젊은 정치인이 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인데요.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10명이 늘어나면서 강원도에도 청년 정치라는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상황인데요. 선거가 끝나고 반년이 지났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제11대 강원도 의회는 여당이 90%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석 4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3석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6석입니다. 의회 출범부터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당시 권여결 강원도의장은 도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거수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가 강원 중도개발공사 대신 갚는 빚 2,050억 원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김 지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해 도정을 충실히 감시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전소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서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아 기자, 영서권 상황은 어떤가요? 네, 원주를 포함한 5개 시군 중에서 4곳이 민주당 단체장이었던 영서 남부권역에서는요, 정선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먼저 원주의 경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내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3선 시장을 배출했던 원주에서 국민의힘 원광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또 이광재 전 의원의 사퇴로 원주시 갑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원창묵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흥성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명기 후보가 민주당 장신상 후보와 490표 차이로 당선이 됐고요. 최명석 국민의힘 영월군수 후보는 2위인 무소속 박선규 후보의 6,300여 표, 28% 넘게 앞서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 당시 심재구 국민의힘 평창군수 후보도 민주당 한왕기 후보의 4,900여 표, 20%가량 득표율 차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정선군수 후보는 영서 남부에서 유일하게 진보 진영 후보로 살아남아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5개 시군 중 4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영서 남부 지역이 모두 붉은색으로 물든 겁니다.
네, 그런데 기존 선거 이후에 이제 기존 사업에 변화가 좀 생겼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 사업이 재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요,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축제와 간현관광지 주요 관광사업, 한지 테마파크 운영 방식 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자원 낭비를 막고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재검토 대상 사업들 대부분은 민선 7기 원주시의 역점 시책으로 원창묵 전 원주시장의 공약이자 업적으로 강조됐던 사업들입니다. 또 평창에서도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4회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의 경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내 주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를 언급하면서 이 영화제를 콕 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재구 평창군수도 영화제 폐지가 맞다는 입장인데요. 영화제 측은 지원 없이는 내년에 영화제는 치르지 못하지만 법인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후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영동 지역 변화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에는 어떤 성적표를 받았나요? 네, 영동 7개 지자체 중 강릉, 삼척, 속초, 태백, 수장 교체가 진행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는데요. 네, 고성군을 제외하고 6곳을 모두 석권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직전 선거에서 영동 4곳, 그러니까 고성과 속초, 삼척, 태백 그 중에서 한 곳만 생안을 한 겁니다. 예, 바로 고성군 한명준 군수만 민주당 군수로 수성에 성공한 건데요. 네, 속초시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속초시 부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양양에서는 지자체 임차 헬기가 산불 예방 활동 중에 추락하면서 탑승객 5명 전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강릉에서는 군 당국이 훈련용으로 발사한 현무 미사일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공군 기지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양양 낙산 해변 싱크홀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한 대가 지난 27일 양양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5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발사했던 현무 2 탄도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면서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일 새벽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숙박시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동 지역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건상 기자, 영동 지역 사건 사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여름 휴가철에 절정을 맞고 있던 지난 8월 3일이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m 깊이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네,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편의점 건물 절반이 땅속으로 내려앉았는데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대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편의점 건물 일부가 좀 붕괴됐고 인근 숙박시설 투숙객 9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여름 휴가철 낙산 해변은 사고로 인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 먼저 양양 땅 꺼짐 사고는 인근 숙박시설 공사 현장의 무리한 건설 공사와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달간의 현장 조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장 일대가 모래지반이어서 토사가 유출되기 쉽고 지하수 유동량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지하수와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땅 꺼짐으로 건물이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 5일 강릉 시민들을 놀라게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강릉의 공군 부대에서 현무 2 한 발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해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다행히 군부대 내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일 추진체가 기지 내 대형 유류 저장 시설 한가운데 떨어지면서 불길과 화염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군 당국이 해명과는 달리 해명과는 달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길이 15m, 깊이 1m의 구덩이가 파였는데 사고 당시의 위력을 짐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죠. 헬기 추락 사고도 있었는데요. 달 27일입니다. 양양에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는 속초시 노악동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 20분 만에 양양군 현북면 야산에 추락한 겁니다. 사고 당시 기체 결함과 탑승 인원까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전 헬기가 거의 정지 상태로 멈춰서 제자리에서 한 두세 바퀴 돌다가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헬기 꼬리 회전 날개의 고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영서 지역에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원주와 홍천에도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일어났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에 사흘간 2,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방문객 중 일부가 구토와 고열 증세를 호소하면서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영장 입구에는 내부 시설 보수 때문에 임시 휴장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물놀이장이 문을 닫은 건 주말 사이 방문한 이용객 중 일부가 구토와 고열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홍천 소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수연 기자, 이 수영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에 다녀온 일부 이용객들이 구토, 고열 등의 이상 반응을 보였던 일인데요. 이상 증세를 호소한 환자가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부 환자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천군은 사고 후 수영장의 물을 일부 채취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분석을 의뢰했었는데요. 수질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와 다른 세균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홍천군은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지 못해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홍천군은 한국환경진단연구소로부터 물놀이장 수질 정화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연구소는 수질 정화 시설의 위치를 옮기라는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물속에 있어 작동 여부가 잘 보이지 않는 정화 시설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홍천군은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고요. 내년 봄에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주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원주의 한 폐기물 선별장 직원이 쓰레기 압축 차량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김수아 기자,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건가요? 네, 원주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쓰레기 압축 차량에 끼어 숨지는 사고였는데요. 트럭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비우고 나서 덮개를 내리려던 차에 이분이 보니까 박스 같은 게 그 안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 빼려고 하는 순간에 운전석에 앉아 계신 다른 분이 그걸 못 보시고 덮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단순 사고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원주시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인 원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조사 대상이 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세히 보시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 책임자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한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지는지 물어봤는데요. 도급사인 원주시가 원청으로서 안전보건조치 같은 의무를 시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도급관계 등이 얽힌 사고이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기는 어려워 보였고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 강원 핫이슈였습니다.